안녕하세요. 성랩시 팬 팟캐스트 떠드는 사람들이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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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김씨입니다. 박씨입니다. 허맨틱입니다. 드럼박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기다리셨던 2화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기다려 주시더라고요. 네, 1화를 올리고 나서 팟빵에도 뭐 댓글이 한 3개 정도 달리고 뭐 로얄 블랙에서도 저희 전용 게시판이 생기고 뭐 여러 가지 열화 같은 반응이 있었습니다. 그 로얄 블랙에 그런 글이 올라왔더라고요. 뭐 서포터즈 분들이 로얄 블랙을 아시냐, 뭐 BSM 말고도 다른 분들이 아시냐 하시는데 뭐 잘은 모르겠는데 저희가 이제 뭐 좀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일단 인지는 하고는 있을 거예요, 아마. 이게 네, 그럴 있구나. 거예요. 예. 저만 해도 뭐 압니다. 알고 다른 분들한테 이제 로얄 블랙에서 들리는 소식들은 좀 이렇게 전달을 하려고 하고, 로얄 블랙에 이제 여러분들만 아는 소식들 뭐 루머라든가 그런 거를 올리시면은 이제 저도 이제 그런 거를 열심히 퍼나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김포전 소식을 다루고, 이제 김포전이 끝나고 나서 좀 뭐 트레이드 소식이라든가 이적 소식이라든가 이런 게 좀 많이 올라왔어요. 이제 그래서 관련된 소식들을 많이 다룰 예정입니다. 혹시 이제 그 떠드는 사람들에서는 댓글 읽어주기 같은 건 안 하나요? 담당을 좀 나누면 좋을 텐데 일단 저는 안 할 거고, 뭐 "너가 하세요." 뭐 드럼방 님이 하실 거면 하시고 뭐. 그럼 이번 화는 뭐 이미 진행을 했으니까 다음 화부터 한번 네. 제가 한번 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열심히 댓글 남겨 주시고 저희도 열심히 챙겨 보고, 다 안 챙겨 보는 게 아니니까 열심히 댓글 남겨 주시고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김포전 얘기를 하면은 일단은 좀 노잼 경기였어요. 0대 0으로 끝났고, 경기 전반적인 내용으로 보더라도 좀 서로 좀 쫀 경기가 아니었나, 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은 경기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경기장에서 봤을 때도 좀 지루했거든요. 음. 그러니까 우리야 뭐 응원을 하면서 보니까 어쨌든 뭐 보긴 본다 이러는데 솔직히 좀 시간이 너무 안 갔어요. 음. 진짜 양 팀 다 너무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나오는 바람에, 그러니까 김포야 뭐 원래 좀 선수비를 지향하는 팀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눌러 앉을 거라는 건 알고 있었는데, 어, 그래서 저는 어느 정도는 일방적인 게임이 될 줄 알았거든요. 어느 정도는 음. 일방적인 흐름으로 가다가, 뭐, 김포 입장에서는 소위 말하는 딸깍을 노리는 그런 흐름이 될 줄 알았는데, 우리도 너무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준비를 해왔더라고요. 음. 준비를 소극적으로 한 건지, 아니면 경기장을 가보니까 선수들이 소극적으로 플레이를 하게 된 건지는 모르겠지만, 진짜 현장에서 보는데도 이렇게 재미없는 경기는 정말 오랜만이었어요. 그 음. 저도 그 유튜브 댓글이나 이제 유튜브 하이라이트에 달린 댓글들이나 그 펜코 반응 같은 거 뭐 그런 거 좀 보면은 "경기가 재미가 없었다." DC도 마찬가지였고, 그걸 보면서 '아 이게 진짜 재미가 없었구나.' 하고 그 데이터 포털에 들어가서 그걸 봤거든요, 그 결과를. 네. 그러니까 경기는 사실 우리가 지배한 게 맞아요. 66대 33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음. 패스 횟가 지금 2 배가 넘게 차이 나요. 264대 602. 근데 이게 문제가 슈팅이 김포가 11 개고 우리가 7 개예요. 오히려 슈팅은 김포가 많았다. 네, 그리고 크로스도 5대 1. 이게 약간 그거 같아요. 그러니까 성남은 그러니까 주도적인 걸 하긴 했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근데 문제가 우리는 이거를 해본 적이 많이 없어. 그래서 할 줄 몰라. 음.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마무리가 될 수 있는지 몰라요. 근데 일단 김포는 확실히 잠근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잠그고 역습 한 방을 준비했는데 역습이 날카롭지가 않았다. 음. 근데 저는 뭐 결과 노잼 0대 0 으로 끝나긴 했는데 김포같이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렇게 비기더라도 성남처럼 하는 게 좀 나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경 때도 그렇고 김남일 때도 그렇고 저런 식으로 그냥 수비만 하다가 0대 0 비기고 뭐 어쩌다가 뭐 딸깍 해 가지고 1대 0 으로 이길 수 있긴 한데, 근데 이게 계속되면은 리그 막판으로 갈수록 팀이 개판이 나더라고요. 음. 못 이기면은 답도 없어져요, 진짜. 그러니까 이랬던 모습을 안 봤던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를 몇 년부터 봤죠? 우리는 남길 때부터 봤으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거진 한 6 년, 7년 봤네, 7년 봤네. 음. 방금 이제 박 씨가 점유율은 우리가 66이었다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그래서 이런 경기를 볼 때마다 우리가 그러니까 점유율은 높은데 이런 정말 극 노잼 경기를 볼 때마다 보고 싶은 게 뭐냐면 뭐 이거는 현실성 없는 얘기긴 하지만 미들 이상 점유율과 미들 이하 점유율 지표를 보고 싶어요. 음. 음. 우리가 진짜 센터백에서 그냥 뒤에서 돌린 거가 한 80% 되는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좀 답답한 게 박스 안 투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계속 선수들이 100%의 찬스만 노리는 느낌이었어요. 음. 근데 실제로 이제 경기가 끝나고 오늘쯤 와서 이제 성남 팬들 사이에서 돈 얘기가 이제 신재원 선수의 블로그가 좀 발굴이 됐는데 신재원 선수가 이제 그 올린 글에 따르면은 첫 원정 경기다 보니까 좀 이렇게 적응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었다. 뭐 하루 전에 호텔에서 묵는데 그런 데서 묵는데 좀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얘기도 있었고 그 기회는 실제로 우리가 많았지만 결정을 짓지 못하다 보니까 우리가 결과를 얻지 못했다. 이런 글도 나오기도 했었거든요. 저는 그래도 고무적으로 봅니다. 음. 어쨌든 우리가 주도적인 경기를 했다는 점에서 좀 저는 그래도 고무적인 것 같아요. 그 제가 그 데이터 포털을 제대로 볼 줄 몰라 가지고 그 팀 전체 그거는 모르겠는데 그 선수 통계가 나오긴 나와요. 제가 네. 지금 키면서 보고 있는데 그 확실히 우리 팀의 패스 가장 많이 한 선수는 당연히 박수빈이고 네. 그다음이 사무엘이거든요. 지금 네. 저번 경기 기준으로. 117개, 80개 이렇게 돼 있고 근데 그다음에 이제 정승용, 뭐 김주원, 매니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뒤에서 볼을 돌린 건 맞아요. 이건 부정할 수가 없어. 이미 통계로 저렇게 나왔어. 근데 다만 이제 우리가 일단 제가 풀 경기는 보지 않아서 김포의 전술이 뭐 어떻게 되는지 이건 잘 모르겠는데 음. 사람들이 얘기하길 템백이라고 하니까 그 템백을 가정했을 때 얘기를 하자면 우리가 그 템백을 뚫는 그 플랜 B가 좀 없다고 생각이 좀 들거든요. 음. 네. 뭐 그렇습니다. 플랜 B 얘기가 나와서 이제 하는 얘기지만 일단 이날의 선발 라인업부터 일단 좀 얘기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저는 이제 우리가 이게 4 라운드였죠. 네 번째 경기였고 홈에서 3 연전을 치른 다음에 처음으로 이제 치른 원정 경기였는데 그 라인업에서 가장 큰 차이점이 있다면 저는 이제 이정빈 선수가 명단 제외였다는 걸로 이제 생각을 해요. 이정빈 선수가 나오고 박지원 선수, 박병규 선수가 선발로 나오고 뭐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나온 거부터가 이제 좀 '차이점이 있지 않았나.' 하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이정 우리가 지난 화에서 이정빈 선수에 대해서 물론 칭찬도 했지만 좀 안 좋은 말을 많이 하기도 했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그러니까 좋든 싫든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은 일단 우리는 이정빈의 공백을 이번 경기 확실하게 느꼈고 음. 그러니까 지금 당장 성남에서는 이정빈이 없으면은 안 되는 건 맞다. 지금 현재 음. 상황에서는. 음. 근데 다만 고려해 봐야 될 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정빈을 믿고 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상황에 대해서. 음. 저는 아까 박 씨가 말씀해 주신 플랜 B 문제가 뎁스 문제랑 결국에 연결돼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음. 밀집 수비를 뚫을 때는 저는 가장 무엇보다 중요한 게 그러니까 김포전 라인업 상에서만 볼 때 저는 그런 밀집 수비를 뚫을 때 키플레이어는 하정우였다고 봐요. 음. 하정우 같은 유형의 공격수가 좀 버텨주면서 앞에서 뭔가를 해줘야 밀집 수비를 뚫는데 용이 안 돼. 일단 1차적으로 하정우 선수의 폼이 지금 시즌 초에 계속 그렇게 좋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루라도 빨리 진성욱 선수의 출전을 기대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저는 이 타이밍에서 궁금한 게 뭐냐면 하정우 같은 선수가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하정우 선수가 그럼 지금 만약에 투입이 된다. 아니면은 뭐 실제로 이제 김포 원정에서도 투입이 됐는데 하정우 선수가 하는 역할이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할 수 있는 역할이? 어 일단 가장 그냥 그 원초적인 거는 뭐 제공권이겠죠. 아. 타겟형 스트라이커로서의 역할을 이제 기대를 하는 거고 밀집 수비가 그렇게 상대가 눌러 앉아 버리면 박스 안에 공이 투입도 안 된다. 그럼 뭐 네. 중거리도 때리든지 근데 중거리도 때리기가 마땅치 않다.
그러면은 그냥 키 큰 선수를 이용해서 박스 안에 계속 무지성 크로스를 올리는 게 저는 가장 심플하다고 봐요. 심플하면서도 오히려 그게 가장 잘 통한다고 봐요. 네. 그 축구를 잘하는 프리미어리그나 그 유럽 5대 리그에서도 우리가 1대 0으로 지고 있다. 상대가 뭐 1대 0으로 이기고 있다. 그리고 상대가 다 눌러앉아 버리면 경기 막판에는 결국에 다 키 큰 선수 박스 안에 때려박고 크로스 올리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하정우 같은 유형의 선수가 밀집 수비 속에서 뭐 흔히 말하는 등딱이라든지 등딱 후 연계라든지 아니면 뭐 제공권 머리로 떨궈주는 플레이, 뭐 크로스를 직접 머리로 이제 슛으로 연결하는 플레이, 그런 플레이가 반드시 필요했다고 봅니다. 근데 실제로 하정우가 투입이 됐지만 그런 플레이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근데 저는 하정우 선수가 뭐 하려고는 한 것 같은데 그냥 이 선수의 실력인지 아니면 현재 폼이 그런 건지 좀 많이 실망스러웠어요. 뭐 일단 못한 것도 맞기는 그러니까 못한 것도 맞는 것 같긴 한데 그 좀 일단 출전 시간 자체가 짧기도 해서 별 의미가 그렇게 있었나 싶긴 하거든요. 그 경기 출전했다는 게. 음. 좀 그러니까 지켜는 봐야 되는 거는 모든 선수가 다 동일하기 때문에 하정우 역시도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은 들지만 정말 솔직히 말하면은 저는 조금 아이 너무 그냥 크라우치던데? 크라우치? 그냥 그 막 그렇게 골을 잘 넣는 타입도 아닌 것 같고 음. 그렇다고 지금 당장에 그 몸 상태가 그 리그 전체를 씹어먹을 그런 피지컬은 또 아닌 것 같고 그리고 네. 느려요. 그리고 느리다고? 빠른 것 같진 않던데 그렇게. 음. 그러니까 뭐 우리가 어쩌다 보니까 지금 이번 시즌에 그 세컨 볼이라고 해야 되나? 그게 지금 좀 유효하다고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헤더 따고 세컨 볼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공격이 되는 약간 그게 좀 이번 시즌에 좀 잘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글쎄요. 하정우 선수한테 양질의 킥이 간다면 또 모르겠지만은 뭐 지금 그 플랜 B 관련해서 뎁스 얘기도 나오고 하정우 얘기도 나와 가지고 그래서 하는 말이긴 한데 뭐 뎁스가 얇다는 말에는 동의는 합니다. 이거는 맞는 말이니까. 근데 다만 좀 제가 정경준 감독을 그렇게 막 좋아하는 사람은 또 아니어 가지고 감독에 네. 대해서 얘기를 쪼금만 하자면은 뭐 플랜 B 없는 것도 사실 감독 잘못이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음. 스쿼드가 아무리 얇을지언정 그 스쿼드를 꾸린 것도 결국에는 지금 우리가 뭐 팀에 이끌어가는 그런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뭐 네. 유럽 축구처럼 뭐 그 사람이 감독의 선수까지 다 데려와 가지고 막 짜 맞추는 그런 시스템이 우리나라에 있지도 않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정경준에 맞춰 가지고 지금 선수들 판이 짜여져 있는 건데 그 얇은 스쿼드 뎁스도 선택한 것도 결국에는 정경준이고 네. 그리고 남은 선수들 역시 선택한 것도 정경준이고 지금 9분째까지 떼서 내치려고 하는 거 보니까 네. 결국에는 자기가 선택한 스쿼드라서 그 상태에서 플랜 B 스쿼드라든지 아니면은 그 추가로 투입해야 될 선수라든지 이거 결국에는 그 감독이 본인이 해결해야 될 문제라서 음. 그렇죠. 뭐 지금 솔직히 뭐 드럼박도 그렇고 대다수의 성남 팬들이 지적하고 있는 문제가 이 지금 베스트 11 에서 한 명이라도 빠져도 문제가 될 것 같은데 과연 이 공백을 어떻게 해결을 할 수 있을까?'라는 지점을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그래서 뭐 이따가도 얘기를 할 거지만 뭐 트레이드도 하고 이적설이 계속 나오고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그 공백을 메꾸는 것, 어쨌든 공백이 발생을 했을 때 다른 선수로 어쨌든 무게감을 채우는 것 역시도 감독이 할 역할이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박 씨가 계속 얘기를 해 주고 있는 것 같고 그런 점에서 이제 김포전에서 이정빈이 부재를 했을 때 이정빈이 결론적으로 뭐 지난 경기에 뭐 약간의 부상 뭐 아니면 어쨌든 컨디션 부재가 있을 때 그 다른 선수가 이제 나오게 됐을 때 약간의 좀 그만큼의 무게감이 안 나왔던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저는 9번출 얘기 나온 김에 안타까운 게 이정빈, 우리가 계속 표현하는 게 이정빈 롤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네. 측면에 배치되지만 완전 이거보다 약간 인사이드 포워드에 가깝게 뭐 하프 스페이스에서만 좀 주로 활동하는 이 이정빈 롤에
가장 적합한 선수가 22년도 기준으로 구본철이에요. 음. 저는 22년도에 보여준 구본철이 딱 이정빈 롤에 가장 흡사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더 안타까운 것 같아요. 지금 뭐 감독과의 불화설도 계속 들리고 있고. 근데 당장 이정빈 빠지니까 뭐 김포전 때 나왔죠. 이정빈이 잘하든 못하든 간에 그 자리에 이정빈 베스트 11으로 뽑혔던 이정빈이 없으니까 뭐 누가 들어오든 너무 별로인 모습을 보여줬고 박병규도 사실 뭐 그렇게 딱히 한 게 없고 김정원도 들어와서 실망스러운 모습만 보여줬고 그래서 이 스쿼드 구성이나 전체적인 선수단 구성을 좀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뭐 이적 시장 막바지긴 하지만. 근데 뭐 아직 4경기에 지금 2승 2부면은 되게 잘하고 있는 건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이제 비난을 하려고 그런 건 아니고 되게 잘하고 있는 건 맞아요. 이 얇은 스쿼드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좋은 선수단에 또 아니잖아요, 사실은. 뭐 그렇죠. 그 뭐 홍천범이야 뭐 애초에 안양에서 좀 잘했다 쳐. 이정빈이야 뭐 대건고에서 좀 잘했고 대건고 출신 맞죠? 맞아요. 네, 대건고에서 좀 잘했고 그리고 뭐 인천에서도 유망주였지만 뭐 부천에서도 그렇게 못했던 건 아니었다. 음. 뭐 근데 다만 그 눈에 띄는 선수였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 지금 있는 스쿼드 선수들이. 음. 그러니까 그런 스쿼드를 가지고 되게 좋은 성적을 내고 있는 건 맞아요. 그러니까 맞지만 그, 그 얇은 스쿼드 그 얇은 스쿼드 안에서도 어떻게든 좀 어 감독이 좀 고민을 하는 게 항상 느껴지는 게 지금 후반전에 보면은 교체를 항상 거의 안 하거든요. 맞아요. 뭐 2명 하거나 뭐 3명 하거나 뭐 이번 경기도 5명을 하긴 했는데 그마저도 거의 90분에 얼마 안 남았을 때 그때 교체를 하고 막 그러니까 그 감독도 물론 고민이 있는 건 알겠지만은 쪼끔 더 유연하게 좀 풀어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사실 그러니까 잘하고 있는 건 맞는데 우리가 계속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앞으로가 걱정돼서 그냥 그러는 거죠, 뭐. 그쵸. 그러니까 미리 사서 걱정하는 거지 그냥. 그게 지금 사서 걱정하는 거지. 이게 다 근데 이제 김포전에도 당장 이제 김주원 부상이 나왔잖아요. 맞아요. 이게 사서 걱정을 하는 거긴 한데 이미 김주원부터가 이제 스타트를 끄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음. 베스트 11 이탈의 스타트를 끄는 거. 이정빈이 물론 뭐 안 나왔지만 이제 지금 네. 조성욱도 갔고 3옵션이라 여기 조성욱도 갔고 그러면 센터백을 만약에 부상 나면 신인급 선수들 쓰지 않는 이상은 강희민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뭐 대안을 마련을 하긴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이거를 시작을 하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대본을 공유를 드렸는데 계속해서 다음에 나올 얘기들을 하고 있어 가지고 이제 뭐 그전에 이제 먼저 좀 할 얘기들을 하고 좀 넘어가자면 일단 이제 이정빈의 부재에 대한 얘기 그리고 뭐 베스트 11에서 빠졌던 그런 뭐라 그럴까? 빠졌던 사람의 빈자리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크게 느꼈는가에 대해서는 얘기를 좀 했던 것 같고 그런 와중에 이제 김포전이 그만큼 좀 노잼으로 진행됐는데 그 와중에 우리 선수들 중에서 좀 칭찬할 만한 선수들이 있었다면 그나마 좀 우리들의 수비진이었던 것 같아요. 실제로 이제 맥파이 오브 더 매치 우리 성남 팬들이 자체적으로 뽑는 맨 오브 더 매치죠. 그 선수로 이제 베니시오가 뽑히기도 했고 저도 실제로 경기가 끝나고 베니시오를 뽑기도 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기에 김포전에서 눈에 띄었던 선수는 베니시오밖에 없었다고 생각을 해요. 좀 뭐 물론 무득점으로 0대 0 으로 끝나기도 했지만 그 서로 간의 공격 찬스가 아예 없었던 것도 아닌데 우리가 좀 위험했었던 찬스는 베니시오가 좀 유효하게 좀 막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거는 확실히 그 정경준 감독이 칭찬받아 마땅할 포인트인데 그 이번 시즌을 보면은 그냥 뽀백 기준으로 지금 바뀐 게 사실 베니시오밖에 없거든요. 맞아요. 물론 베니시오가 막 잘하고 있는 건 맞는데 그거랑 별개로 일단 수비 상황에서 수비수들의 집중력이 확실히 눈에 띄게 올라갔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음. 그리고 미드진까지 안정화가 되어서 수비가 좀 더 안정화되어 보인다. 그 와중에 베니시오는 어떻게 찾았냐? 음. 그
이거 얘기 뭐 이따 나올 거니까 이따 하도록 하고, 저는 베니시오랑 더불어서 저 베니시오는 뭐 그냥 반박할 여지가 없이 이날 경기 베스트였던 것 같고, 실제 공식 MOM도 베니시오고요, 이날 경기. 네. 그리고 저는 신재원 선수가 수비력이 확실히 늘었다고 느꼈어요. 음. 그 신재원 선수 쪽 배치됐던 상대 외국인 선수 이름이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네. 루이스였나? 아무튼 그 선수가 아. 보니까 되게 민첩하기도 민첩한데 빠르고 민첩하면서 드리블도 나쁘지 않고 그랬거든요. 네. 근데 신재원 선수가 네, 지금 보니까 루이스 선수가 맞는데, 루이스 선수를 정말 뭐 제대로 된 드리블 돌파를 하지 못하게 꽁꽁 묶었어요. 음. 물론 그러다 보니까 후반 막판에는 체력이 좀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 저는 신재원 선수가 계속해서 이제 우려됐던 수비력을 어느 정도는 좀 끌어올렸다, 보완을 했다라고 음. 봐서 좀 긍정적으로 본 것 같습니다. 네. 그 리그 데이터 포탈 기준으로 뭐 후반에 들어와서 평점이 낮을 수밖에 없는 그냥 시스템적으로 그런 선수들을 제외하고 김포에서 지금 평점이 제일 낮은 게 스트라이커였던 브루노 선수거든요. 네. 조성준이 더 낮긴 한데 뭐 별반 차이 없을 정도로 낮아가지고, 그러니까 브루노를 아예 꽁꽁 묶어버리는데 성공을 했잖아요, 수비진이. 그렇죠. 그 수비진이. 작년이었으면 이거 그냥 혼자 원더골 먹혔어. 음. 상당히 눈에 띄게 발전이 있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김주원이지만 어쨌든 베니시오의 활약도 확실히 많이 좋다. 뭐 어쨌든 중심 포백 중에 일원이니까요. 뭐 김주원이 막았든 베니시오가 막았든. 저는 그리고 이제 베니시오 선수한테 쪼끔 이렇게 가산점을 주고 싶은 게, 어쨌든 뭐 지금 드럼박이 얘기를 하긴 했지만 신재원이 불안을 보였던 모습이 그 수비적인 면에서 있었단 말이죠. 근데 지금 포백 라인에서 보면은 베니시오가 신재원 쪽에 붙어 있으면서 신재원의 수비를 어느 정도는 도와주고 있다. 약간 '똥을 치우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베니시오한테 약간 그런 점을 가산점을 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경기 얘기 이제 하면서 좀 더 하자면은 그 논란의 장면이 좀 몇 가지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네. 심판 관련 얘기가 좀 나오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좀 들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PK 뭐 전반전에 있었던,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로 시작되는 게 그 골키퍼가 튀어나와서 박스 안인지 밖인지 뭐 모르겠지만은 아. 뭐 아무튼 손으로 막은 그 장면. 그거를 제가 현장에서 봤을 때도 긴가민가 하긴 한데 그걸 이제 다시 봤어요. 다시 봤는데 개인적으로는 이거 핸드볼인 것 같은데. 음. 저도 TV로 다시 보기로 봤을 때 핸드볼 맞다고 생각합니다. 음. 뭐 사람마다 의견은 갈릴 수 있겠지만 뭐 아무도 이제 반박을 안 한다면 근데 그 팔이 너무 비정상적으로 들려 있었어. 음. 그래서 근데 이거 그러니까 근거를 좀 듣고 싶은데, 이제 뭐 심판 레퍼리 레포트 그런 것도 안 나오니까, 네. 그나마 만약에 심판이 안 준 이유가 있다면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건 보지 어 않았을까? 바르에 제가 봤을 때는 그 VOR 룸에서도 보는 카메라에도 한계가 있지 않을까? 음. 그러니까 그냥 이거는 그냥 여기서 리그 자체의 한계 그냥. 그냥 VAR실에서도 여기서 봤는데 막 그다지 막 손에 많이 든 것 같지 않다, 뭐 이런 식으로 콜을 했을 거라는 거죠. 그냥 일단은 그냥 거리 감각으로 한번 그냥 쭉 봤을 때는 그 저는 이제 그 장면을 계속 보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그냥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그 김포 골키퍼의 발하고 그 페널티 박스 끝까지가 한 발 반쯤 돼요. 네.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의 한 발 반 정도. 근데 그러면은 그게 팔을 각도를 45도로 올렸을 때의 길이보다는 짧아 보여요. 그러니까 이미 저는 손이 이미 밖에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박스 바깥에. 음. 뭐 아무튼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오심 논란이, 그 마상훈 선수가 킹인지 드리블인지 쳤는데 이제 상대 수비 손에 맞은 거. 홍창범 선수가 홍천범. 저는 아무튼 그 손에 맞은 거를, 이게 생각보다
논란이 안 돼 가지고 저는 그게 더 의외였거든요. 저도 이제 이거를 준비를 하면서 하이라이트를 봤는데 그 장면도 보고 이제 그 PK 의심되는 장면도 보고 그러니까 둘 다 PK 의심이죠,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것도 보고 이제 홍창범 선수의 그 장면도 보고 했는데 오히려 지금 박 씨가 얘기한 장면이 오히려 쪼끔 더 논란이 될 만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는 네. 지금 일단 미리 좀 사과를 드리고 제가 말을 잘못했어요. 방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저는 홍창범 상황을 얘기한 거였거든요. 음. 아. 팔을 좀 비정상적으로 들어서 PK인 것 같다. 저는 홍창범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 줄 알았어요. 아. 제가 잠깐 뭐 집중을 못했고 그래서 홍창범 상황을 제가 얘기를 한 거고 그래서 그 키퍼 그 손정현 골키퍼 만세 그거를 제 생각을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각도상이 애매해서 뭐 안 보려면 안 볼 수도 있었을 것 같고 보려면 볼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만약에 그게 바뀌었다 확실히 바뀌어서 손으로 막은 거다 그러면은 저는 퇴장까지 줄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요. 왜냐면 들어가는 공을 완벽하게 막은 거기 때문에 맞아요. 퇴장을 줄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다시 홍창범 상황으로 넘어와서 다시 말씀드리면 그 수비 선수의 팔이 비정상적으로 좀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동작은 아닌 것 같거든요. 음. 비정상적으로 손이 들려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게 빼박 PK라고 생각해요. 음. 그러니까 이게 뭐 말이 많잖아요. 항상 그 핸드볼을 어디까지를 핸드볼로 볼 것이냐. 뭐 어디까지를 자연스러운 동작으로 보고 어디까지를 부자연스러운 동작으로 볼 것이냐 뭐 이런 그쵸. 거. 이제 팔도 어디까지 팔이냐, 어깨 재봉선이냐 뭐 막 이런 얘기 많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 그래도 다만 그 PK에 대한 트렌드는 좀 있거든요. 이게 어디부터 어디까지를 PK로 볼 것이냐, 어디는 좀 봐줄 거냐 이거에 대한 트렌드가 있는데 그 옛날 같은 경우에는 그 자연스러운 동작을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행동이 이어지다가 손에 맞은 것이냐 아니면은 뭐 그냥 막으려고 막은 거냐.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완전 옛날에는 빡빡하게 다 불었던 게 맞았고 네. 그리고 2010 년대로 쪼끔씩 넘어오면서 자연스러운 동작이었냐를 슬슬 보기 시작하고 저는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상황에서 나온 핸드볼이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까진 봐준다. 뭐 예를 들어서 자기 보호라든가 약간 그런 넘어지다가 뭐 넘어진다면 뭐 그것도 좀 경우에 따라 다르긴 한데 맞아요. 근데 이게 지금 제가 보는 축구가 뭐 전 세계 다 보는 건 아니지만은 요새 유럽 축구를 보면은 살짝 트렌드가 이게 자연스러운 동작이었냐라기보다는 그 몸을 얼마나 비정상적으로 확대를 시켰냐를 좀 많이 보는 것 같거든요. 맞아요. 팔을 뭐 좀 몸에서 뗐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어 우리도 그 팔에 맞은 장면이 하나 있어요. 그 하이라이트 다시 네. 보시면은. 네. 그러니까 이 장면 같은 경우에는 그 팔꿈치 위로 정확하게 상체에 딱 닿아 있었고 네. 그리고 팔꿈치 아래로의 팔들은 그 몸 뒤로 정확하게 닿아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PK를 선언하지 않은 것 같고 근데 이 김포의 핸드볼 같은 경우에는 팔꿈치까지는 어느 정도까지는 이제 몸에 좀 닿아 있긴 해요. 근데 그 손을 보면 빼박으로 그냥 앞으로 나와 있거든요. 음. 이제 이거를 듣는 분들을 위해서 쪼끔 이제 도움을 드리자면은 그 손정현 선수가 이제 그 막았던 그게 이제 박스 밖이냐 아니냐 했던 거는 29분 50초 전반전 29분 50 초의 얘기고요. 그리고 지금 얘기하는 이제 홍창범 선수의 슈팅을 막았냐 안 막았냐 뭐 손이 맞았냐 안 맞았냐 하는 얘기는 이제 전반전 42분 30초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네 일단 둘 다 유튜브 기준 하이라이트에 다 나와요. 네. 둘 다 이제 유튜브 하이라이트에 올라와 있으니까 시간대를 보시면서 좀 이렇게 돌려보시면서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그 골키퍼 같은 경우에는 저는 안에서 좀 쳐냈다고 보이긴 하거든요, 사실. 음. 왜냐면은 발은 뒤쪽으로 가 있었는데 몸은 또 약간 직선 느낌? 그 선 딱 걸치는 그 직선 느낌? 네. 근데 이거는 그냥 뭐 안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홍창범 그거 같은 경우에 저 좀 VOR 잘못인 것 같긴 해요. 음. 그러니까 사실 주심은 VOR이 보라고 해야지만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주심이 이제 "나는 아닌 것 같다."라고 하는 이상 VOR에서 먼저 제안을 해야지 이제 그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뭐 주심은 뭐 거기서 못 볼 수도 있지만 VO 거기서는 한 번쯤은 체크하라고 이야기는 해줄 수 있을 것 같은 동작이긴 한데 이거를 그냥 자연스럽게 넘어갔으니까 좀 논란이 되지 않았나 음, 싶습니다. 뭐 아무튼 그러면은 여기 계신 분들은 다들 이제 PK가 맞았다라고 판단을 좀 하고 계신 건가요? 저는 80% 이상 확신합니다. 제가 지금 저는 솔직히 뭐 현장에서 경기를 봤었는데 그때는 사실 뭐 별로 뭐라 그럴까 그렇게 인상 깊게 본 장면이 아니라서 기억에 남진 않는데 화면으로 봤을 때는 되게 화났을 것 같은 장면이에요. 왜냐면은 누가 봐도 좀 '팔에 부딪힌 게 맞지 않나?' 하는 장면인 것 같아요 봤을 때. 저도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거는 100%에 가깝지 않나. 그니까. 저도 VAR 봤으면은 이거 무조건 저는 줬을 것 같은데. 근데 뭐 그 하이라이트라서 좀 부정확하긴 하지만 어쨌든 심판이 좀 VOR의 의견을 좀 듣는 뉘앙스도 있긴 있었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아쉬운 게 뭐냐면 선수들이 어필이 그렇게 강하지 않았던 것 같다. 그런 점을 그렇죠, 봤을 그렇죠. 때 좀 뭔가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신뢰를 하는 게 경기장에 가장 가까이 있었던 선수들의 의견이기 때문에 맞아요. 선수들이 봤을 때 좀 뭔가 뭐 팔이 아니라 손이 아니라 뭐 그 밑에를 맞았다든지 배를 맞았다든지 그랬던 게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은 좀 있습니다. 실제 저는 네. 선수들이 확실히 항의를 이런 거는 뭐 안 봤더라도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항상 주장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음. 심판한테도 영향이 간다라고 생각을 하는, 왜 심판도 사람이에요. 맞아요. 심판도 사람이라 선수들이 그렇게 뭐 과한 항의는 이제 안 되겠지만 어느 정도는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좀 이게 심판도 좀 그런 쪽으로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현장에서 그런 파울이 의심되거나 상대의 터치아웃이 의심되는데 뭐 상대 볼을 선언했다 이럴 때 우리가 항상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아이 뭐 선수들이 항의 안 하잖아, 이 얘기를 진짜 많이 맞아, 맞아. 하잖아요. 맞아, 맞아. 선수들이 항의 안 하잖아, 그럼 아닌가 보지, 이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화면으로 다시 보기로 봤을 때 팔에 맞은 게 명확히 보이는데 저 정도밖에 항의를 안 했다? 아, 이거는 좀 뭐 잘못된 거라고 하기는 좀 뭐하고 그냥 아쉽습니다. 음. 그렇습니다. 뭐 우리가 쪼끔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우리는 항상 승리에 이제 좀 갈망을 하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오히려 좀 이렇게 훨씬 더 선글라스를 끼고 색안경을 끼고 선입견을 가지고 보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런 거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뭐 PK를 얻어냈으면 훨씬 더 좋은 결과를 얻어낼 수도 있었으니까 뭐 경기가 끝나고 하이라이트를 보면서 가지게 되는 아쉬움인 거고요. 뭐 일단 PK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그 뒤로 이제 얘기를 하자면은 저 어 혹시 그 심판 판정 관련해서 얘기 하나만 좀 더 하고 싶은 게 있어 가지고 네네. 그 저희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전부 다 하이라이트에 나온 장면이고 지금 제가 할 얘기도 하이라이트 마지막 장면에 나오는 얘기인데 네. 그 후이즈 선수가 경기 끝나기 직전에 옐로 카드를 받았어요. 85분 한 30 초, 40 초쯤에 이제 나오는 장면이죠. 네, 그것도 이제 그 VAR을 보고 이제 옐로 카드를 받은 거거든요. 음. 그러니까 저희가 현장에서 봤을 때는 '아니 도대체 뭘 보는 거냐.' 맞아. 뭐 "우리 PK를 할 만한 것도 없었는데 혹시 우리 퇴장인가?" 막 이런 술렁술렁대는 얘기가 있었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점점 이제 짐작을 하기 시작한 게 '아 이거 우리 퇴장인 것 같다.'라고 하고 결과적으로 후이지 옐로 카드였고 근데 그때까지도 왠지도 몰랐어요. 도대체 왜. 맞아요. 그래서 이거를 그래서 이제 유튜브 하이라이트로 다시 보니까 딱 보이는 게 후이즈 선수가 이제 호날두 했습니다. 뭐죠 그게? 그 호 그 호날두 선수가 이제 레알 마드리드에 있을 때 상대팀 수비수를 팼거든요. 네. 그 자세와 좀 유사해요. 음. 그 지금 이 행동이. 근데 이제 그 김포 선수가 맞았는지 아니면 스친 건지 안 맞은 건지 모르겠는데 액션을 안 취해요, 이 선수도. 확실하게 이제 '아 나 맞았다.' 약간 이런 액션을 안 취했다. 네 맞아, 네네. 맞아.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좀 안 맞거나 스치거나 뭐 그런 것 같긴 하거든요. 네. 이거에 대해서 지금 두 가지 제 생각이 있는 게 일단은 VOR실 이거 안 맞은 것 같은데 레드카드 판별을 왜 한 거야? 음.
물론 맞았으면 레드카드 맞아요. 근데 안 맞았잖아. 할 말 없다. 일단 맞았으면. 그러니까 안 맞았는데 그 레드카드 판정을 도대체 왜 내린 거야 VRC는. 그리고 음. 두 번째 후이즈가 이게 진짜 만약에 김포 선수가 액션을 취했으면은 이거 진짜 무조건 퇴장에다가 사후징계까지 맞을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후이즈는 그러지 말았어야 돼. 음. 그러니까 아무리 에이스 견제 당한 거 답답하다 하더라도 이게 자꾸 후이즈에 대해서 물론 성남 F까지 담당하는 선수가 맞는데 그러니까 너마저 그래버리면 안 된다. 그렇지. 아무튼 심판 얘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뭐 현장에서는 못 봤고 이제 다시 보기로 보면서 그러니까 손바닥을 이용해서 뭐 가격하려고 했다라기보다는 약간 헤드락을 노렸던 것 같아요. 후이즈는 알게 모르게.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손바닥은 상대 선수에 안 닿아 있고 이거 팔을 접어서 팔 안쪽으로 상대 선수의 목을 약간 휘감으려는 행동처럼 보이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연결되는 건 그거죠. 선수들이 확실히 항의를 해야 된다라는 거랑 연결이 되는 건데. 그러니까 김포도 이거 항의했으면 진짜 큰일 날 뻔한 거야. 그래, 김포 제가 그냥 넘어져서 뒹굴었어야 돼. 네이마르 행동했어야 돼. 그러면 후이즈 그냥 빼박 퇴장이란 말이야. 그리고 후이즈가 여기서 이 장면에서 경고를 받았잖아요. 네. 지금 우리 4경기 했는데 벌써 경고 2장이에요. 후이즈. 맞아요. 안 그래도 스트라이커 치고 카드 콜렉터 기질이 있는 선수인데 이거 좀 저는 관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상대 키퍼 공 이렇게 앞에서 못 맞아요. 차게 얼짱거리다가 경고받는 장면, 특히 그거 카드를 좀 확실히 이거는 코칭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 장면을 보고서 생각이 든 게 이게 그렇게 막 레드 카드가 왜냐면은 이제 김포 쪽에 어필이 없었다 보니까 좀 뜬금없었던 장면이라고 저는 기억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리플레이를 보고도 심각하게 발전을 할 수 있었지만 그래도 레드 카드감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아직까지도. 근데 그 저희끼리 단톡방 서 있는 사람들 단톡방을 보면은 어떤 사람이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 후이즈가 그냥 후렸는데 옐로 카드로 넘어가는 게 다행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한 사람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보면은 이제 보는 사람마다 약간의 시선이 달랐을 수도 있었던 장면이고, 충분히 더한 카드가 나올 수 있었던 장면이다라고 할 수 있었겠죠. 그런 정도로 이제 어필이 중요하다, 다른 사람들의 리액션이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었던 장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다행인 거죠, 사실. 그렇죠. 김포 그 맞은 선수가 아픈 그 액션이나 아니면은 진짜 넘어졌으면은 막말로 이거는 뒷목 진짜 빼박 그렇지. 뒷목 부여잡고 누웠으면은 퇴장당할 수도 있었지. 하고 박씨 말대로 이제 사후징계까지 저는 무조건이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음. 이거는 그냥 김포 선수가 좀 멍청하게 플레이를 한 거죠. 우리한테 그렇죠. 감사한 거고. 영리하지 못했던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렇죠. 그렇습니다. 심판이나 PK나 이런 거는 얘기를 하고, 이제 좀 경기 얘기로 다시 돌아가자면, 우리가 다시 신재원 블로그 얘기로 돌아가자면 뭔가 하려고 했던 건 있었던 것 같아. 근데 그게 약간의 핑계일 수도 있겠지만 '김포의 잔디 때문에 무너진 것도 없지 않아 있었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쪼금 있습니다. 그 어 네. 굉장히 제가 일단 제가 김포 경기장을 처음 가 봤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냥 일단은 그냥 딱 경기 보면서 계속 느꼈던 건데 일단 경기장이 안 평평해요. 음. 경기가 좀 굴곡져 있어요. 이게 그 화면에는 좀 왜곡된 화면으로 나올 수 있어 가지고 화면을 보라고 권장은 안 하겠는데 나중에 김포 경기장을 가서 보시면은 그러니까 경기장의 선이 굴곡져 있는 게 좀 눈에 보일 거예요. 실제로 경기장에서 박 씨가 했었는지 누가 했었는지 기억은 안 나지만은 들었던 얘기 중에 하나가 사이드 라인, 그러니까 스로인을 던지는 라인이죠. 그게 네. 약간 울퉁불퉁한 것 같다라는 얘기를 누가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드렸던 말씀은 작년 기준으로 보통 모든 축구장이 미세하게 중앙 쪽이 좀 높고 사이드가 낮아요. 배수 문제 때문에. 음. 근데 김포는 그게 눈에 보일 정도였어요, 작년에. 음. 그래서 김포 솔터에서 부상당하는 선수들이 생각보다 좀 많이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음. 근데
저거를 평탄화 작업을 했겠죠. 근데 하는 과정에서 이제 뭐 이 시즌 시작을 못 맞춘 것 같아. 아, 급박하게 하면서 막 잔디도 이제 막 빨리 관리해야 되는데 막 이것저것 하고 하다가 잔디도 이제 듬성듬성 나 있고 여기저기 울퉁불퉁하고 공 패스하면 통통통 튀고 뭐 우리는 1, 2, 3차전 보면은 그래도 최대한 뭐 패싱 축구를 후방 빌드업을 좀 하려고 노력을 했잖아요. 맞아요. 그 게임 플랜을 크게 바꾸지 않았을 거고 김포전도. 네. 그 제가 이건 현장에서도 제가 했던 말인데 오늘 우리 경기력에 이런 영향에는 잔디 탓도 난 무조건 있을 것 같다. 음, 이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근데 이거 이제 뭐 실제 빅리그를 갔다 온 선수들도 아 해외에서 뛰면 잔디가 달라서 플레이가 다르다. 음. 이 얘기가 저는 확실한 영향을 끼칠 거라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잔디도 어느 정도 우리의 저조한 경기력에 영향을 끼쳤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솔직히 탄천 잔디도 좀 어디에 넣기 부끄러운 상황이라서 뭐 자랑스럽게 얘기는 못 하겠는데 리그 연맹 차원에서 잔디 관리 좀 어떻게 좀 안 되나? 그러니까 솔직히 탄천 잔디가 옛날부터 그렇고 좀 오히려 좀 뭐라 그럴까 악명이 높았으면 높았지 좀 칭찬을 받지는 않았을 그런 잔디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그나마 최근에는 좀 괜찮은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제 유난히 올 시즌 들어서 좀 문제를 보이는 경기장들이 몇몇 있는 것 같다. 뭐 우리랑 다른 리그긴 하지만 뭐 이승우 선수도 그랬고 뭐 상암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경기장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런 유의 문제가 김포 경기장에서도 보였던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은 좀 있습니다. 이게 아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경기장 운영 주체가 이제 각 구단이 아니고 그 시잖아요. 맞아요. 시설 그러니까 공단이죠. 법적으로도 이 경기장 소유가 거의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어 있기도 하고 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잔디 관리를 그 시에서 이제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 이번 올해 리그가 좀 빨리 개막을 했잖아요. 그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문제 때문에.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좀 그게 살짝 엇박이 난 게 아닌가 싶긴 하거든요. 음.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그래도 2월 중순 개막이라 하도 그 어느 정도 그 예산안 같은 거 좀 나왔을 텐데 음. 이거 너무 좀 그러니까 쪼끔 더 타이트하게 준비했으면은 할 만하지 않았을까 그래도 준비가? 음. 좀 안일하게 준비하지 않았을까 각 음. 시가. 뭐 좀 그렇습니다. 뭐 물론 예전에 이제 우리가 가장 심각한 저는 솔직히 그 예전에 이제 개랑이랑 했을 때 아챔 경기를 했을 때 그 잔디 상태를 봤었기 때문에 이런 잔디 상태를 보고도 뭐라 말할 자격이 없다고 라고 생각을 하지만 동의합니다. 어쨌든 이번 경기를 이제 직관을 한 입장에서 쪼끔 잔디 상태가 경기력에 영향력을 줄 만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야 간에. 야 우리 그 윤잔디 그 사건도 벌써 15년 전이에요. 아 그니까요. 예. 그 야 이 양상민 자책골 넣은 경기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네. 야 10 년이면은 금수강상도 변한다고 하는데 요새는 5 년마다 바뀌거든요. 아 저는 그리고 그 경기 이후로 우리 잔디가 쪼금 잔디 관리 능력이 굉장히 발전을 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동의합니다. 그럼요. 솔직히 이번 김포 잔디 때보다 우리 1 라운드 잔디 때가 훨씬 더 괜찮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항상 생각하는 건데 그 어줍지 않게 막 초록 잔디 유지하겠다고 막 음. 하이브리드 잔디 있던 거 막 비싼 거 하지 말고 그냥 성남처럼 한국 잔디 써 가지고 그냥 누런 경기장에서 봄, 가을을 보내고 아 그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돼 내가 봤을 때는. 그니까. 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뭐 이제 네. 잔디 얘기 하나만 더 하자면 그 뭐 북패 그 막 튀기는 거 있잖아요. 네. 네네. 그 막 기성용이랑 링가드. 솔직히 예. 이번에 김포랑 성남 경기에서 나오긴 했어요. 그러니까 뭐 음. 그런 게 나오진 않았는데 땅볼 패스를 주는데 튀겨 공이 맞아요. 가다가 한 번씩 난 탱탱볼인 줄 알았어. 저는 그러니까 그게 막 좀 충격적이었거든요. 땅볼 패스였는데 공을 땅볼로 온 볼을 못 잡는 선수가 이 세상에 얼마나 되겠어 프로 선수가. 그치. 그치. 애들이 잡았는데 공이 막 튀겨. 음. 그거를 제가 3 번인가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좀 아니지 않나. 음.
공이 튀다 보니까 선수들이 원터치 패스를 안 하더라고요. 그렇지. 그러니까요. 그 홈에서는 원터치 패스 연계가 그래도 종종 나왔거든요. 네. 원터치 패스도 안 하고 제가 지금 이제 이거 하면서 녹음하면서 제가 그냥 제 컴퓨터 화면에 풀 경기 영상을 틀어놓고 있어요. 네. 근데 지금 딱 나오는 장면이 하정우 선수 슈팅 장면인데 이 하정우 선수 슈팅 장면이 땅볼로 출발을 했는데 골키퍼 가슴 쪽으로 도착을 했어. 음. 그러니까 이 그러니까. 잔디 문제가 선수들 부상이랑도 이어질 수 있는 거여서 네. 좀 신경을 더 써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래놓고 이제 여름에 우리 잔디 꼬라지 보고 이제 우리는 이제 조용히 해야 되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는 거니까. 뭐 전 그런 그래도 거는 뭐 좀 그래도 근데 우리 물론- 잔디면 양호한 편이라 생각하거든요. 물론 그래도 저는 우리를 욕할지언정 잔디 관리를 못하는 사람들은 다 욕할 것이다. 근데 잔디 관리는 필수적인 부분이니까 당연히 뭐 프로축구 구장에서 잔디 관리해야 되는데 그게 뭐 물론 이제 구단을 욕할 수는 없겠지만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그렇습니다. 이제 드럼박이 이제 부상 얘기를 했으니까 하는 얘기인데 이날 부상이 있었어요. 그 김주원 선수의 부상이 있었고 그걸로 인해서 이제 조성욱 선수가 대신해서 출전을 하기도 했죠. 우리가 맨 처음부터 이 화를 처음 시작할 때부터 얘기를 했던 부분인 베스트 11의 공백이 4라운드 때부터 생기게 된 셈인데 뭐 다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일단 딴 건 모르겠고 경기장에서 조성욱이 나오니까 이제 드럼박님이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좋아 죽으려고 하던데요. 그러니까 죽었어요 그냥. 그러면 전 조성욱 선수를 정말 제가 좋아하는 선수니까요. 네. 뭐 네. 어쨌든 간에 뭐 두 손을 꼭 모아서 김주원 선수의 부상이 긴 부상이 아니길 바라야죠. 그럼요. 저도 맞- 그거는 정말 바라죠. 마침 이번 주가 또 코리아컵 기간이기 때문에 그래도 좀 어느 정도는 이걸 상쇄시킬 좀 휴식기가 있지 않나. 음. 베니시오 진짜 뭐 조성욱 선수의 임대를 갔지만 전 정말 상상도 하기 싫어요. 강희빈이 나온다 그 자리에? 음. 전 바로 원형 털모가 올 것 같아요. 베니시오의 짝꿍으로 강희빈이 나온다. 혹은 김주원의 짝꿍으로 강희빈이 나온다. 네. 저는 벌써 그림이 그려져요. 음. 베니시오 혼자 수비하는 그림이 그려지고 김주원이 골 먹히고 강희빈한테 다그치면서 호통치는 모습이 막 그려져요. 음. 근데 이거 제가 지금 잘 몰라서 그러는데 그 FA컵 이외에 그 우리 아직 리그 나온 일정으로는 평일 경기가 없지 않나요? 없어요. 없어요. 아예 없어. 그래서 다행이에요. 그러면은 제가 그러니까 늘까지는 아니고 그냥 생각하는 건데 그 일주일에 한 번씩은 저는 선수들이 무조건 경기에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경기력 유지 차원에서라도 네, 그 일주일 텀으로 계속 경기 있으면은 그 솔직한 말로 그냥 베스트 11만 주구장창 규칙 없이 그냥 돌려도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굉장히 뭐. 기막범스러운 발상인데? 1라운드부터 39라운드까지? 나는 당연히 모든 프로 선수들은 90분 내내 뛸 체력이 무조건적으로 갖춰져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일주일 간격으로. 예.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경기가 막 밀리고 있어가지고 얘 빼가지고 얘 투입하고 이런 전술적인 변화를 시도할 게 아니라면은, 음. 아니면 누가 굉장히 못하고 있어가지고 얘를 빼고 뭐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은 저는 그냥 베스트 11 그냥 쭉 돌려도 상관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번 FA컵 경기가 과연 그 후보 선수들의 장이 될지 아니면은 그냥 우리 그 선수들의 경기력을 계속 유지하는 그런 경기가 될지 이거는 진짜 아직은 잘은 모르겠는데 저는 그런 의미에서 그냥 베니시오가 그대로 일단 나올 것 같긴 하거든요. 시흥 원정에서도. 네. 근데 저도 저 의견에 저는 굉장히 동의를 하고 저는 그 일주일에 한 번 경기 이거 관련해서 아마 지난 화에서도 한 번 제가 언급을 했었던 것 같고 사석에서는 제가 정말 많이 하는 얘기인데 문제됐던 게 특히 여름에 타이트한 일정 때문에 선수들의 부상이나 그런 게 엄청 많았어요. 맞아요. 우리 팀뿐만 아니라 오히려 맞아요. 우리 팀은 그런 면에서는 부상이 적은 쪽 편이었고 부상이 정말 많아서 얘기도 많았는데 올해부터 2부 리그는
A매치 기간에 안 쉬어가게 되면서 평일 경기를 없애고 주말 경기를 더 넣을 수 있었고, 그래서 뭐 개막도 한 2주 정도 빨리 했고, 맞아요. 그래서 저는 박 씨의 의견에 100% 동감합니다. 이거 베스트 11 일주일에 한 번씩 경기 뛰는 거 풋볼 매니저만 해보신 분들도 아실 거예요. 얘네 2주 간격으로 경기 뛰면은 경기력 안 올라와요. 음. 경기력 유지를 위해서라도 일주일에 한 번 경기는 저는 해야 된다는 저 의견에 100% 동감을 하고, 평일 경기가 없기 때문에 컨디션 관리도 예년보다는 훨씬 편하게 될 거고, 부상 방지도 훨씬 잘할 수 있고, 인게임 내에서 터지는 부상만 조심을 한다면 음. 어느 정도는 우리가 이 큰 틀을 벗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시즌을 치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좀 얘기를 하자면 이제 상대방의 개태클 같은 거는 어쩔 수 없는 부상인 거고, 그런 그죠? 게 아니라면 이제 선수단이 일주일에 한 경기 뛰는 거에서 풀타임을 뛸 만한, 뭐 풀타임이 아니든 어쨌든 한 경기를 뛸 만한 100%의 경기력을 보일 만한 경기력을 보이는 것 자체가 프로다운 모습이다라고 이제 두 분이 얘기를 해주고 계신 거고, 굳이 꼭 이제 평일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주말도 아닌 게 이제 공휴일은 평일이 아니니까. 이제 우리가 다음으로 잡혀 있는 이제 주말이 아닌 경기, 근데 그러니까 평일은 아니지만 공휴일인 경기가 이제 6월 6일이에요. 6월 6일 금요일 현충일에 이제 수원 개랑전 홈 경기가 잡혀 있고, 뭐 그 뒤에도 뭐 잡혀 있을 수 있는데 그 뒤까지는 찾아보지 않았고, 아무튼 그런 경기가 이제 쭉 이어질 텐데, 우리가 이제 그런 점에서 뭐 저는 두 분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뭐 프로 선수가 그런 점에서 좀 최상의 경기력을 보이는 게 프로다운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그나마 평일 경기가 있는 게 10월 8일 수요일, 이제 추석 연휴 대체 공휴일 경기 하나 있습니다. 하나. 네. 아니면은 이 수요일 게임 말고는 다 금요일이거나 월요일이거나 그래요. 네.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어떻게 하면은 이 11명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상태로 시즌을 돌릴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제가 사실 지금 딴소리 좀 한 거긴 한데 이제 원점으로 좀 돌아오면은 김주원의 부상이 어느 정도인지 아직은 잘 모르잖아요. 맞아요. 그죠? 그러니까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 우리는. 근데 그러면서 이제 김주원이 안 나오면 누가 나오냐를 이제 생각을 해봤을 때 강일빈일까? 유민준일까? 근데 음. 저는 여기서 하나 더 나아가서 김주원이 큰 부상이었다면 조성욱을 보냈을까? 아, 저는 오히려 저는 조성욱을 보냈기 때문에 김주원이 큰 부상이 아니라는 게 확인이 됐기 때문에 보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팀에서 김주원 다음으로 당장 쓸 수 있는 센터백이 조성욱이었는데, 그렇죠. 다른 선수가 뭐 들어오지 않는다면. 조성욱을 보낸 게 과연 아무 대책 없이 보내진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근데 저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뭐요? 제가 그 경기장에서 그 경기 내용이 기억이 잘 안 나가지고 조성욱이 나오게 된 게 김주원이 부상당해서예요? 아니면 김주원이 부상당하기 전에 조성욱이 이미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그게 맞물린 거예요? 김주원이 부상 당해서라고 저는 기억을 하고 있어요. 저는 그 준비는 조성욱이 주저앉기 전부터 한 걸로 봤거든요. 그죠? 저도 그렇게 봤거든요. 예, 근데 저는 제 생각은 김주원이 그 전부터 자기 좀 안 좋다고 신호를 보내지 않았을까 싶어요. 아, 왜냐면 그냥 그렇게 믿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냥 조성욱이 너무 싫어가지고 그렇게 믿고 있는 거 아니에요? 왜냐면 그 상황에서 뭐 태클을 당해서 부상당했다 이게 아니라 그냥 자기가 앉아버렸어. 맞아. 맞아요. 앉아서 X 표시를 보냈기 때문에 그 전부터 자기 몸 상태가 좀 안 좋은 걸 알고 벤치에 신호를 보내지 않았을까요? 그게 저는- 아니라면 네. 그 상황에 조성욱을 투입할 이유가 없잖아요. 저는 그래가지고 그 조성욱 선수가 준비해서 이렇게 나오는 모습을 보고 김주원 선수가 부상당하기 전에 조성욱 선수가 나오는 걸 보고 들었던 생각이 쟤 공격수인가? 맞아. 이게 내 옆에서 조성욱이 준비하는데 나보고 야, 저 공격수 쟤 스트라이커로 나오나 봐. 나한테 이랬어 옆에서. 뭐 아무튼 아무튼 그랬다. 이제 강혜빈은 뭐 응원은 하겠는데 뭐 유민준 선수 잘 커주세요. 응원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자연스럽게 일단은 이 경기 얘기를 좀 끝마치고 갈까 봐요. 뭐 혹시 이거에 대해서 그 김포전에 대해서 더 하고 싶으신 얘기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네. 김포전은 없으면 없고 강희빈 선수가 좀 걱정되는 것 중에 하나가 네. 김주원 선수랑 파트너가 되면은 네. 강희빈이 앞으로 튀어나올 거잖아요. 그죠? 김주원과 강희빈이 파트너가 되면 파트너가 되면 강희빈이 앞으로 튀어나올 거고 그 뒤를 네. 김주원 선수가 이제 막을 건데 제가 봤을 때는 김주원 선수가 그렇게 빠른 선수가 아니에요. 음. 그래서 뒷공간이 좀 뭐 예를 들면 박지원 선수 같은 선수가 상대편에 있으면 음. 개 털릴 것 같고 음. 베니시오랑 하게 되면 둘 다 약간 튀어나오는 약간 성향이 있어요. 음. 수비할 때. 그러면 뒷공간이 또 그렇게 약간 다른 방식으로 좀 더 뚫릴 것 같은 느낌? 어찌 됐든 뒷공간이 좀 불안하네. 뭐 둘 중에 누가 됐든 그러니까 간에. 강희빈 한 명 때문에 이게 불안하게 되는 거죠, 약간. 수비 음. 밸런스가 이제 무너진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뭐 그렇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솔직히 저는 잘 모르겠는 게 네. 우리가 어쨌든 지금 팀님이 언급하신 게 어떤 역습 장면에 대해서 얘기한 거잖아요, 상대방이. 아니요, 그 역습 아니어도 강희빈 선수는 튀어나옵니다. 그게 그래서 그때 저번에도 한번 그것 때문에 골 먹힌 적도 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거 저기 구덕 원정 음. 강혜빈이 갑자기 막 하프라인 위에까지 튀어나와 버려가지고 음. 상대 선수가 거의 50m, 60m 드리블 쳐서 골 넣었었죠. 예. 근데 저는 강희빈 네. 선수가 이제 사실 그럴 이유가 없거든요. 그 앞에 볼란치가 2명이나 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걔가 또 그러면은 걔는 이제 그냥 선수하면 안 되는 상황인 거고. 저는 개인적으로 강혜빈의 지능이라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저도 솔직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어, 그래서 말씀드린 거였습니다. 굉장히 못 믿는 사람을. 아 근데 아니, 아니 강희빈은 그럴 만하지 않아? 우리가 몇 년을 대었는데 얘한테 믿고 믿고 믿다가 지금 날리는 게 몇 년이야. 근데 나는 솔직히 아 강희빈은 진짜 못 믿겠어. 그리고 솔직히 그런 모습은 김포전 때 조성욱도 보여줬다고 생각을 해. 조성욱 그 정승용 이 둘이서 막 미친 듯이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막 이런 장면을 보여주면서 그런 장면을 보여줬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강희빈도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리라는 확신이 없다. 근데 일단 드럼방님이 방금 김주원이 장기 부상이었으면 조성을 보냈을까라는 의견은 저도 굉장히 동감을 하기 때문에 일단 나쁜 생각은 접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네, 뭐 팀에서 다음 경기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이제 조성욱 선수의 트레이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그 얘기를 본격적으로 다루기 전에 김포전 베스트 워스트부터 이제 꼭 갈까 봐요. 허멘팅님부터 꼽아 주시죠. 어, 저는 베스트는 정경준 하겠습니다. 전경준. 아니, 저는 인천전 때부터 솔직히 조금 생각했던 게 주요 선수들을 좀 잘 파악해서 잘 막는 것 같아요. 네. 그게 전술로도 좀 드러나기도 하고 실제로도 그 선수들이 진짜 아무것도 못 보여주고 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정말 저는 좋은 것 같고 상대 전술이 이제 뛰어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 주신 것 같고. 네, 워스트는 강희빈 선수 하겠습니다. 뭐라고요? 강희빈 선수 할게요. 네. 앞으로도 이 선수는 워스트 선수가 될 것 같으니까 그냥 음. 뽑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 씨? 저는 뭐 컨셉 잡아서 홍대병 걸리면은 이제 막 박지빈 뭐 이러겠지만 그냥 베네시오. 베니시오. 네. 사실 이 경기 베스트 누구 주기도 애매해가지고 그냥 네. 베네시오로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워스트는 어쩔 수 없이 후이지가 가져가야 될 것 같아요. 워스트를 후이지로 뽑는다. 네. 네. 일단은 고립된 상황 스트라이커의 한계점을 너무 명백하게 보여줬다. 음. 물론 상대의 템박을 뚫어내는 건 좀 힘들 거긴 한데 그리고 억가도 좀 있긴 했고 네. 그렇지만 어쩔 수 없어.
그렇지. 이겨내. 에이스의 숙명이지 뭐 어떻게. 이겨내세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드럼방님? 베스트는 뭐 베니시오 말고 딱히 떠오르는 사람이 없고요. 네. 워스트는 뭐 아까 이런 저런 선수들 얘기가 다 나왔죠. 하정우 선수도 뭐 아쉬웠다 얘기가 나오고 했는데 저는 워스트는 김정환 하겠습니다. 웬일로 조성욱을 안 뽑고 김종환을? 조성욱 갔으니까 뭐. 아 근데 뭐 조성욱 선수는 사실 뚜렷한 하나의 실수를 제외하면 이날 경기는 그동안에 보여줬던 불안한 모습은 그나마 좀 덜 보여준 모습이었고 네. 김정환 선수는 나와서 최적의 자신에게 맞는 최고의 옷을 입진 않았어요, 사실. 그렇죠. 실제로 투입 자체도 굉장히 일찍 됐죠. 한 30분 언저리에 됐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리고 이 선수는 이날 우리가 계속 얘기하는 이정빈 롤에 투입이 됐기 때문에 네. 사실 김정환 선수에 맞는 옷은 아니거든요. 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선수가 뭘 하고 싶은 건지 음. 김정환 선수가 서 있는 위치가 후반에 원정석이랑 일직선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그 신재원, 김정환 그쪽 우리의 오른쪽 라인을 계속 보고 있는단 말이죠. 그렇죠. 근데 이 선수가 패스를 받으려고 들어가는 움직임도 되게 이상하게, 그러니까 상대 수비를 없는 공간에 가서 패스를 받아야 되는데 상대 수비 뒤에 막 숨어버리고 자기한테 볼도 안 오고 패스 정확도도 그렇게 좋지 않고 맞아요. 신재원 선수와의 원투 뭐 호흡도 안 좋았고 뭐 강점이라고 얘기하는 스피드나 드리블도 하나도 안 나왔고 뭐 그래가지고 저는 김정환이 나아질 거라는 기대가 안 됩니다. 김정환 선수를 워스트로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베스트로 베니시오를 뽑으려고 했는데 다른 분들이 뽑아 주셨으니까 신재원 선수를 뽑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얘기는 안 나왔지만 김포가 굉장히 외국인 선수 위주로 돌아간 팀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드럼방 님이 얘기를 뭐 경기 중에 경기장에서 하셨지만 뭐 동시에 뜰 수 있는 인원이 뭐 소유 5명, 동시에 뜰 수 있는 인원 4명 뭐 이럴 정도로 굉장히 외국인 선수를 적극적으로 쓰는 팀인데 그중에 핵심 멤버 중에 한 명이었던 루이스 선수를 막아냈던 점으로 인해서 이제 베스트 멤버로 뽑도록 하겠고요. 저는 이제 워스트 멤버로 전반전에 박지원 선수를 뽑도록 하겠습니다. 이 선수가 데뷔 때부터 계속 지적되었던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그게 올해는 쪼금 달라지나 싶었는데 여전히 좀 뭐라 그럴까 본인의 강점을 여전히 발휘하지 못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 그런 게 좀 발휘됐으면 좋겠다는 면에서 전반전에 이제 박지원 선수를 워스트로 뽑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포전 얘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이제 다음 얘기는 이제 트레이드 얘기입니다. 일단은 뭐 지난 김포전 얘기를 하면서 쪼금 언급이 됐죠. 조성욱 선수와 김범수 선수의 마딤대 트레이드 오피셜이 떴습니다. 뭐 이거는 사실 성남 팬들 사이에서는 한 1 주일 전? 얼마 안 됐나? 뭐 아무튼 그때쯤 전부터 좀 소문이 오가고 있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오피셜이 오늘 떴죠? 어젠가요? 어제 떴어요, 어제. 네. 18 일. 지금 녹음하고 있는 날이 19일 수요일인데 18일 수요일에 오피셜이 떴습니다. 뭐 다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걱정되는 건 아무래도 센터백 뎁스죠. 음. 아까 뭐 얘기했던 강혜빈을 봐야 되는 상황이 정말 올 수도 있고. 근데 다만 우리가 윙어 뎁스도 그렇다고 좋지도 않아요. 음. 그래서 김범수의 영입은 어떻게 보면 일종의 양날의 검인 것 같은데 음. 수비를 강화하느니 공격을 강화하는 게 대권을 노리는 팀이라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뭐 그런 말이 축구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공격이 좋은 팀은 게임을 이기고 수비가 좋은 팀은 우승을 한다. 네. 근데 저는 지금의 성남은 약간 상황이 다르다고 생각을 해서 음. 뭐 포항도 조성욱을 벽태하 감독이 원픽으로 원했다고 하고 우리도 정경준의 원픽이 김범수 선수라고 했으니까 서로 윈윈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뚜껑을 까봐야 아는 거겠지만. 네. 저는 약간 반대로 윙어가 그러니까 이정빈 뭐 이렇게 대체할 수 있는 선수들은 좀 많다고 생각이 들어요. 뭐 물론 그만큼은 못 해주지만 그래도 대체자는 좀 많은 것 같은데 전 수비는 좀 없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음. 그래서 저는 조성욱이 간다고 했을 때 어, 수비 만약에 진짜 김주원이나 베니시오 아니면 둘 다 뭐 잔부상이라도 생기게 되거나 그러면은 대체 누굴 쓰려고 조성욱을 내보내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음. 그러니까 이제 이정빈 선수가 만약에 그러니까 지금 김범수가 뛸 수 있는 자리의 선수가 부상이라면 김범수 말고도 뛸 선수는 많은데 조성욱이 들어갈 자리의 선수가 부상이라면 조성욱 말고 누가 있냐 이 얘기인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근데 진짜 맞는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막말로 물론 믿음직스럽진 못하지만 다른 선수가 없진 않잖아 공격직에. 예를 들어서 뭐 하다못해 국간호도 있고 뭐 누구를 올려서 쓴다든지 누구를 내려서 쓴다든지 뭐 진성 뭐 아무튼 누구든지 간에 있었을 것 같은데 과연 김주원 자리에 베니시오 자리에 중앙 수비 자리에 조성욱 말고 정말로 광희빈밖에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은 있어요. 저는 진짜 별 생각이 없습니다. 음. 이게 어차피 못 나왔어 조성욱은. 아니다. 나올 수는 있긴 하겠다. 한 번씩 누구 부상당하거나 그러면. 음. 일단 기본적으로 못 나오는 선수니까 이미 확정이 됐고 일단 우리가 이 선수를 더 이상 키울 수도 없어요. 나이도 많아 가지고. 맞아요. 이거 뭐 그닥 뭐 미래 장래가 밝은 뭐 그런 선수라고 생각이 들지는 않아 가지고 음. 뭐 일단 "잘 가셨다." 음. 네. 축하드립니다. 근데 그렇다고 물론 막 진짜 못 써먹을 선수냐 그건 아니라고 생각은 하긴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정도인데 그렇다면 이제 다르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죠. '유민준이 괜찮지 않을까?' 음. 조성욱을 보내도 괜찮을 정도면? 아 그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김주원이나 베니시오 같은 주전 수비수가 공백이 생겼을 때 조성욱 말고도 그 자리를 대체할 만한 다른 선수가 충분히 있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음. 그러니까 자신감 있게 그렇게 보냈겠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니면은 정승용 다시 센터백 돌려도 되고. 뭐 그렇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이거 정원진 지금 막 풀백으로 막 나오려고 그러더만. 나는 네 뭐 그렇습니다. 아니 뭐 결과야 어쨌든 간에 그러면 정승용 센터백도 염두에 둘 수 있다는 거죠. 네. 아무튼 뭐 조성욱 말고도 류민준이라든가 뭐 하다못해 강희빈이라든가 다른 센터백 자원들이 충분히 있다. 네. 뭐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고 이제 뭐 이거는 이거고 김범수 선수에 대한 생각은 다들 어떠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선수를 잘 몰라 가지고 근데 죄송합니다. 누구세요? 그러니까 뭐 근데 그 뭐라 그래 오피셜이 뜨고 나서 좀 찾아보니까 이 선수가 굉장히 좀 화제가 된 선수더라고요. 뭐 강력하게 좀 말씀을 드리자면 네. 고교를 졸업하고 대학교를 진학을 못했습니다. 음. 그래서 바로 현역 입대를 해요. 현역 입대를 해서 개인 정비 시간에 개인 훈련을 계속했습니다. 네. 전역하고 K5에 들어갔는데 코로나가 터져요. 리그가 취소돼요. 네. 그래서 K7 팀을 가서 그냥 훈련만 해요. 훈련만 하고 하다가 뭐 리그 경기를 좀 뛰었겠죠. 네. 반대다. K7에서 리그가 취소돼서 K5 들어가서 이제 경기를 좀 뛰고 그 다음에 K4였나 K3였나 중랑 축구단에 갑니다. 여기서 좀 잘해가지고 갑자기 제주 유나이티드에 들어가요. 남기일이 불러서 음. 막 가서 막 골도 뭐 두 골인가 뭐 넣고 해요. 자 하다가 이제 뭐 여기저기 좀 안산 가서 작년에 우리 상대로 최필수한테 PK 막히고 뭐 올해 포항으로 갔는데 아침 10분 깔짝 뛰고 아무 경기
게임 아예 못 나오다가 음. 마님대로 왔습니다. 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장 특이점은 현역으로 군대를 갔다 왔다. 뭐 육군 병장 만기 전역이다 뭐 이런 얘기가 네. 있더라고요. K 제이미 바디다. 뭐 그런 수식어가 가장 유명하고 저는 뭐 개인적으로 이 선수에 대한 뭐 기대감이라든가 그런 거는 전혀 없습니다만 성남 팬들 사이에서 가장 화제가 됐던 수식어는 전경준의 원픽이다 이게 아닐까 싶어요. 그니까. 뭐 그 조성욱이 박태하의 원픽이다. 김범수가 정경준의 원픽이다. 뭐 이런 얘기가 조금 그 팬들 사이에서 오갔는데 과연 이 선수가 갖고 있는 매력이 뭐길래 정경준의 마음을 사로잡았는가가 좀 궁금한 점은 있습니다. 근데 안산에서 보여준 모습이 팀이 안산이었음을 생각을 할 때 저는 괜찮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음. 그래서 뭐 2부에서 보여준 모습도 있겠다. 그래서 데리고 오지 않았을까 싶긴 하네요. 근데 그 원픽이다라는 말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저 기자들 루머 방송에서 나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음. 아니면 그 저기 커뮤니티 BBC가 푼 거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아무튼 근거가 아주 없지는 않은 내용이고 뭐 원픽이다라는 표현보다도 이제 뭐 강력하게 원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 거죠. 그죠? 음. 트레이드가 하나 더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뭐 오늘 와서 이제 지금 녹음일 기준으로 이제 19일 수요일 기준으로 결렬이 됐다는 단독 기사가 가장 최신 기사로 뜨긴 했지만 류준선 선수, 구본철 선수와 강원 FC의 조현태 선수가 이제 2대1 트레이드가 됐다라는 이제 그 단독 기사가 떴었는데 이게 이제 뭐 결렬이 됐다라는 기사로 좀 김이 샜어요. 일단은 이게 맨 처음에 떴을 때는 뭐 둘 간의 뭐 임대 그러니까 조성욱, 김범수 같이 2대1 임대 트레이드다라는 얘기도 있었고 뭐 류준선 선수가 아니라 이준상 선수다라는 소문도 쪼금 돌았었고 뭐 그랬었는데 결론적으로는 뭐 결렬이 됐다. 뭐 이렇게 결론이 난 모습이에요. 우리가 베니시오를 데리고 온 이유가 조현태 영입을 실패해서 데리고 온 게 베니시오거든요. 아 그래요? 조현태를 계속 임대 영입을 하려고 그랬는데 그게 무산이 되고 데리고 온 게 베니시오인데 일단 딴 거 다 제쳐두고 구본철 선수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자면 완전 감독 눈밖에 난 것 같고 인천에도 뭐 트레이드를 하려고 그랬고 음. 이번에도 트레이드 카드로 쓰려고 한 거 보니까 뭔가 불화가 있지 않나. 왜냐면 지난 시즌 끝났을 때 전경준이 이제 팀 리빌딩을 구상할 때 남겨뒀던 멤버가 신재원, 박지원, 구본철이라고 전 들었거든요. 그럼 뭐 전지훈련이라든지 어딘가에서 좀 감독 눈밖에 난 게 아닌가 싶고 뭐 이거는 말씀드려도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자면 메디컬 테스트로 인한 트레이드 결렬인데 조현태 선수 쪽에서 뭔가 이상이 발견돼서 이 세 선수가 이제 서로 위치까지 다 조현태 선수 성남에 와 있고 류준선, 구본철 선수는 강릉까지 갔다가 서로 다시 돌아갔다. 라고 그러니까 하더라고요. 뭐 계약 조건상의 문제나 뭐 이런 게 문제는 아니고 선수 뭐 개인의 문제, 특히 이제 조현태 선수의 건강 문제 때문에 계약이 결렬됐다. 뭐 둘 간의 뭐 연봉이라든가 뭐 이적률 문제라든가 그런 거는 전혀 아니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뭐 그렇습니다. 일단 네. 네, 말씀하세요. 그 2대1 트레이드 관련해 가지고 좀 얘기가 좀 하고 싶은 게 좀 많은데 이것도 이제 두 가지 관점이 좀 있거든요. 일단 첫 번째 관점 같은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바라봤을 때 어차피 류준선, 구본철 선수는 못 나와요. 네. 감독이 정경준이 이상. 그렇다면은 감독이 쓸 선수로 데려오는 게 맞긴 해요. 이성적으로 생각해보면 이게 맞아 사실은. 그리고 못 나올 선수 2명분 입 줄여가지고 한 명만 먹여 살리는 게 사실 또 맞기도 하고 그게. 네. 근데 다만 저는 사실 이 행태가 마음에 안 들어요. 이성적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이 행태가.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뭐가 문제냐면은 우리 팀이 지금 애초에 방향성 자체가 감독이 바뀔 때마다 계속 바뀐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류준선, 구본철 지금 당장 일단 보냈어. 오케이. 조현태 왔어. 오케이. 야 그럼 다음 감독 와서 조현태 안 쓰면은 걔는 또 류준선, 구본철 쓰고 싶다면 어떡할 건데. 그렇지. 그냥 자꾸 이 세대가 물론 캐리가 어쩔 수 없어요. 이게 다 그래. 우리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나는 이게 너무 안타까워요. 그냥 음. 리그 자체적으로 쓰지 않아도 될 헛돈들을 너무 많이 쓰고 있죠, 서로 다. 뭐 그렇습니다. 그냥 아무튼 일단 뭐 트레이드 이제 2대 1 내용만 보면 사실 우리가 손해였다라고 생각은 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 딜 자체만 보면은. 근데 마 뭐 어쨌든 안 됐으니까. 만약에 성사가 됐다면 이제 손해였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가치에 대한 비교라고 해야 되나? 그렇게 보면 저는 손해라고 생각을 해요. 음. 뭐 저도 그래요. 맨 처음에는 사실 소문이 제가 알기로 임대 트레이드, 그러니까 2대1 맞임대 트레이드 막 이런 걸로 났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류준선, 구본철 대 조현태 맞임대 트레이드 그러면은 뭐 저는 사실 조현태 선수가 어떤 선수인지 잘 모르는데, 어차피 류준선도 저는 솔직히 뭐 언더 22 자원으로 서브에 든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구본철은 완전 나가리라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뭐 그런 점에서 뭐 '서로서로 윈윈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완전 생 이적 트레이드라면은 '아 뭔가 우리가 좀 손해를 보는 게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론적으로 뭐 결렬이 났으니까 뭐 더 이상 할 말은 없는 거고요. 뭐 그렇습니다. 근데 그 드럼박이 얘기를 해준 것처럼 뭐 서로 간의 계약 조건 이견 차이가 있었던 게 아니라 뭐 어떤 선수의 개인의 건강 상태 때문에 피치 못하게 결렬이 됐다면, 이 계약에 포함이 됐었던 선수들의 약간 뭐라 그럴까, 로열티, 팀에 대한 충성심 같은 게 약간은 흠집이 가지 않을까 하는 걱정은 쪼금 드네요. 특히 이제 구본철 같은 경우는 뭐 우리가 이런 팟캐스트에 얘기를 하진 않았지만 "홍시우 선수와의 뭐 트레이드 조건으로 포함됐었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그래서 좀 걱정이 드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충성심 문제를 떠나서 일단 그 선수의 멘탈이 별로 남아나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저였으면은 진짜 이를 악물고 어떻게든 팀 나가려고 발악을 했을 것 같아요. 저도 그래요. 이 약간 정이 떨어지지 않았을까요? 근데 이렇게까지 할 정도로 그렇게 싫은가? 뭐 그거는 감독이 뭐 그렇다는데 뭐 우리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부분이지 않을까. 구본철도 어떻게든 뭐 여름에라도 팀 나가려고 이제 좀 알아볼 것 같은데 이 정도면. 그니까. 근데 생각을 해 보면은 선수 개인으로서도 되게 손해죠. 이런 뭐라 그럴까, 그 프로 선수로서 뛸 수 있는 기간은 굉장히 한정적인데, 그런 기간 중에 1년 뭐 혹은 반년을 이렇게 감독 눈밖에 났다고 경기를 못 뛰고 이렇게 보내는 시간을 그냥 죽이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물론 훈련은 받겠지만. 그거 자체가 선수 본인으로서도 약간 좀 개선을 하고 싶은 그런 시간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있습니다. 뭐 그래요. 이제 준비를 했던 얘기는 요걸로 끝나고, 다음 경기는 이제 시흥과의 코리아컵 2 라운드죠. 지금 이제 이 녹음을 하는 이제 도중에 개랑의 이제 코리아컵 경기가 끝났고, 코리아컵 경기가 이제 앞으로 쭉쭉 이어질 텐데, 뭐 우리가 시흥에 대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따로 스코어 예측까지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냥 간단하게 "어느 정도로 흘러갈 것 같다." 뭐 이 정도로만 얘기를 한번 해 보면 어떨까요? 뭐 시흥은 부패도 이긴 강팀이기 때문에 무난하게 쳐발릴 것 같습니다. 뭐 그렇다고 하더라고. 뭐 부패를 이겼다 그러더라고. 진성욱 선수의 복귀전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음. 싶기도 하고요. 뭐 음. 저는 근데 주말 경기고 일주일 텀씩 있지만 그래도 로테이션 돌릴 것 같은데요. 음. 포멘팅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로테이션을 돌릴 것 같은데 저는 반 로테이션을 약간 돌릴 것 같아요. 아, 반 로테이션. 예를 들면은 저는 수비 쪽에 수비 쪽에 김주환 선수 빼고 뭐 강희비 선수 넣고 베니시오 빼고. 베니시오는 좀 뛰어줬으면 좋겠고 음. 또 지기 싫으니까. 음. 그리고 그냥 토베는 저는 후이즈 선수 한번 쉬게 해주고 네. 거기에 이제 진성욱 선수나 하정우 선수를 넣어서 좀 이렇게
경기력을 좀 올리는 게 좋지 않을까 음. 생각이 듭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진성구 선수가 아직까지는 못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고, 왜냐면은 휴식기가 좀 길었기 때문에. 그래서 좀 하정우 선수를 좀 밀어주려고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뭐 박씨는 우리를 이제 무난하게 이길 거라고 생각하는 거 말고는 따로 생각하는 거 없으세요? 스쿼드적인 면이나. 어 누가 나와도 이상하지 않고 누가 안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경기라서 네. 제가 감독이었다면은 이번 라운드에 그냥 팀 합 더 끌어올린다 생각하고 그냥 네. 주전급 위주로 쓰고, 그리고 다음, 그러니까 만약에 이긴다면 다음 FA컵부터 이제 평일이잖아요. 다다음부터 아니에요? 몰라요. 아, 다음도 주말인가요, 그러면? 몰라요. 뭐 이제 평일이 아무튼 오는 FA컵 그 라운드가 오면은 그때부터는 풀 로테로 돌릴 것 같습니다. 내가 아. 감독이라면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뭐 한 주에 한 경기 정도니까 문제없이 그냥 이제 주전을 써도 상관이 없다. 네, 거기다 시즌 초니까 팀 합을 좀 더 끌어올려야 할 때다. 아, 오히려 이제 전술적인 완성도나 조직력을 끌어올려야 할 때다라고 네. 생각을 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상 스코어 뭐 얘기 안 할까 하지만 뭐 간단하게 얘기해 보고 할까요? 허메택 님? 저는 3대0 승이요. 3대 0 승. 네, 그냥 저는 무난하게 이길 것 같은데요. 저는 지금 네. 북패랑 해도 저희가 이길 것 같아요. 네. 자, 드럼막 님. 저는 무난하게 노잼 경기이면서 2대0 승. 그냥 오. 처음부터 끝까지 무난한 2대0 승. 아, 뭔 느낌인지 알겠습니다. 박씨? 저도 이제 박씨 의견에, 이거 스스로 말해버렸네요. 드럼박 의견에 동의하면서, 그러니까 전반전에 재밌게 2대0 나고, 야 이거 뭐 5대0 나오는 거 아니야 했는데 후반전 노잼 0대0 끝 2대0 승 예상합니다. 어쨌든 2대 0 승이다. 네. 저도 한 2대 0, 3대 0 정도로 이기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이 얘기를 하면서 느낀 게, 우리가 만약에 작년에 그 부승팟을 했을 때 어떻게 예상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포천전 예상은 이렇게 안 했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어 가지고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아무튼 저도 무난하게 좀 전반적으로 무난한 경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2대 0 아니면 3대 0 승리를 예상을 하고. 그렇습니다. 뭐 저희가 이제 이번 화를 마치고 다음 화가 뭐 시흥전이 될지 아니면은 그다음 경기인 충남 아산 원정이죠. 그렇게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저희가 이제 기분 좋을 때 맞춰 가지고 오도록 하겠고요. 지난 화도 그렇고 이번 화도 그렇고 좀 수요일 뭐 이때쯤 녹음을 하고 업로드를 하는 게 좀 공식처럼 될 것 같아서 우려가 돼서 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게 뭐 결코 좀 확정된 날짜가 아닙니다. 저희가 좀 뭐 시간이 빈다든가 했을 때 이제 하는 날짜가 오늘인 거고, 앞으로는 뭐 일요일에 올라갈 수도 있고 수요일이 아닌 날짜에 올라갈 수도 있고 안 올라갈 수도 있다는 점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 주시고, 뭐 더 많이 독촉을 해 주시면 더 빨리 올라갈 수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뭐 독촉을 해 달라는 얘기는 아니고 아무튼 그렇다는 얘기고요. 뭐 그렇습니다. 이번 화는 이거를 마무리를 짓는 것으로 하고, 저희는 다음에 어느 경기가 됐든 간에 빠른 시일 내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